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쁘다 보니까 끼니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종류 때문에 덜컥 겁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비타민 D군이나 요드, 엽산처럼 이처럼 식사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섭취가 힘든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한두 알 만의 양으로도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가 되는지 이런 충분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서만큼은 이 알맹이만큼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양성분들이 빛과 열, 수분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갈색 유리병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영양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피부가 조금만 붉어져도 심장이 덜컥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현대병인 만큼 요즘 들어서 발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이 발병은 늘고 있지만 치료는 쉽지가 않아서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까지도 이 예방 차원에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병인지 먼저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토끼 같은 내 아이 울리는 아토피 피부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 아토피 피부염. 심한 가려움과 피부 건조증과 함께 2차 감염염증을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인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상한, 부적절한이란 뜻을 가진 아토피. 어원 자체가 의미하듯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병입니다.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데다 아토피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 코에 나타나면 비염, 눈에서는 결막염으로 나타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천식과 함께 이 질환들을 4대 알러지 질환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생후 2개월에서 10세 사이의 유아 소아기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가 넘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의 14%,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23%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양방, 한방은 물론 대체의학까지 아토피 치료와 관련한 시장의 규모만 연간 20조 원에 육박할 정도, 가장 심각한 현대병이자 전 국민적 질병이라는 반증입니다. 워낙 장기전이라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설사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상태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루한 장거리 마라톤 같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최종 승자로 웃을 수 있는 법, 울산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자형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 아토피 관리에 이제는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 아토피 피부염이 전 국민적 질병이 아닌가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우리 귀여운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부모님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아토피 피부염. 오늘 울산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자형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참 고민도 많고 또 가장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토피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기 아토피 피부염은 그 영아와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근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보통 유전적 소인하고 환경적 요인 두 가지가 상호작용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을 보시면은 그 환자 부모의 알레르기 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환자 부모 아무도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에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분 중 한 분이 있다면 한 25%에서 30%, 그리고 두 분 모두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이 50에서 7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적 요인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그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 질환이라고 알려진 만큼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그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요새 그 모유 수요가 점점 그 줄어드는 경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한 가지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배경으로 유전적 소인을 가진 환자가 그 태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 요인을 받게 되면은 영아기에 주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붉어져 있는 모습 보면 이거 혹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과 사실 알고 보면 유사한 그런 질환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사한 질환들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습진성 질환만 있으면 다 아토피 피부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감별의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생후 1개월 내에 보통 발생을 하는데 두피 쪽에 이제 가피 같은 게 생기고 빨간 그 발진 같은 것이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그런 쪽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침독으로 인한 그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또 그 기저귀 발진 같은 것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흔히 오인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피부 질환과 구별되는 아토피 피부염만의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은 인종, 뭐 개인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특정적인 부위에 그 증상의 호전과 악화 호전을 반복하면서 그 호소하기 때문에 부모가 알레르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꼭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처럼 정체 역시 아주 기묘한 병 아토피 피부염. 벌써 이 돌 전에 아토피가 발병을 해서 여러 해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남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잡힐 듯 좀처럼 잡히지 않는 아토피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자 완치의 개념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악명이 높은 아토피 피부염.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배하늘 양,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배나라 군, 두 남매 역시 아토피 피부염으로 벌써 여러 해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기다리고 치료받는 시간들이 이젠 이력이 날 정도로 익숙해진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토피 있는데 전체 다 가려워요. 잘 때랑 씻을 때 따가워서 힘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랑 씻는 거. 최근 성인 아토피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아토피의 경우 소화기 아토피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태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 처음에 분유를 처음 먹였는데요. 분유 먹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좁쌀만한 게 돋아나더니만 그래서 바로 그 분유 안 먹이고 톡스 분유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 톡스 분유를 먹고 다른 애들은 괜찮다는데 쟤네들은 똑같이 그 톡스 분유도 안 맞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계속 왔어요. 한일 같은 경우는 100일 지나고 그랬고 나라 같은 경우는 돌 지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거의 병원과 함께 살아갑니다. 동생 나라군의 경우 아토피와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인 천식도 앓고 있는데요. 중증이라 입원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깥 생활 자체를 잘 못해요. 쟤는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아토피도 심하지만 천식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바깥 활동을 다른 애들에서 놀이터를 간다든가 이렇게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토피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은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의 강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그 중증도가 다 다른데 둘 다 지금 좀 중증도가 높은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고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그 아토피 피부염이 원래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는 보습을 꼭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항염증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주 치료가 되는 그 치료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늘이하고 나라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목욕을 시키고 보습제를 이제 수시로 바르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피부가 되게 안 좋은 부분에는 항염증 치료제를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염증제를 스테로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소 부위마다 조금 그 강도가 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심한 곳은 강도가 좀 높은 것을 바르고 덜 심한 곳은 강도가 낮은 것을 발라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예. 나라군의 경우 천식까지 함께 동반된 경우라 치료가 더 까다롭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도 수백 가지고 악화 요인도 많은 까다로운 질환이다 보니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아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 부분에 치료 연소성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제 며칠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거를 365일 뭐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연소성이 떨어지는 게 이 치료의 제일 이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막 둘 다 아토피가 심해서 끓으니까 저는 이불을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빨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이불도 길게 덮어야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이러니까 옷도 다 손빨래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의 경우 악화 요인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토피를 유발하는 요인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수백 가지. 문제는 이 같은 원인을 생활 속에서 원천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아토피 환자에서 한 35%에서 40%까지 음식 알레르기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토피 환자가 오면 알러지 테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혹시 회피해야 될 음식이 있으면은 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보통 나이가 조금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세 미만에 오면은 음식 알레르기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요. 나이가 좀 많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배나라나 하늘이 같은 경우 나이가 좀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알레르기 음식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동반될 확률도 한 40%까지 되기 때문에 회피해야 될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육체적 고통만큼 정신적으로도 힘든 병입니다. 얼굴 등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많아서 원만한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 큰애 하늘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친구들한테 너무 놀려갖고 놀림받아서 전학 가고 싶단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이 힘들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 맞아. 아토피 바이러스 옮긴다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의 아토피 치료는 정서적인 문제를 더 고려해서 성급하게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호전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좀 좋았다가 또 확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이 다르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약간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무슨 8, 90대 노친네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요. 어르신들이 아침과 낮과 이렇게 그 순간순간 다르듯이 저는 제 애들이 정말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피부가 확 뒤집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애 같은 갑자기 숨을 이렇게 몰아쉴 정도로 힘들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특별히 좋아진다.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겠지만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좀 아직까지 욕심이겠지만. 네, 아토피 바이러스가 옮는다고 친구들이 피한다는 말이 참 가슴에 좀 아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토피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밥도 잘 못 먹게 되다 보면 혹시 성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아이들에게 성장도 상당히 복잡한 인자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아토피 피부염만 있다고 아기가 안 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보고에 의하면 그 성장 지연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바꿔서 그
그 저신장증을 가진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있어서 왜 성장 지연이 올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식품 알레르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식품 알레르기는 한 35에서 40% 정도 동반되는데 그 부적절한 그 진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레르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영양 관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성장 중인 환자를 제한을 하면은 그것도 성장을 지연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아토피 자체가 이유라기보다는 한창 클 나이에 하게 되는 이 시기 제한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그 특징 자체가 그 가장 가려움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네. 주로 밤중에 많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이제 수면 직후에 한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분비되는 양이 이제 하루에 최대 양이 한 70%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때 수면 장애를 겪는다면 당연히 이제 성장 장애도 호소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토피의 경우에는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증상을 악화를 시킬 수 있어서 특별히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 식품 알레르기가 한 35에서 40%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이제 식품 알레르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레르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우유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콩, 등푸른 생선, 밀가루 음식 등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다양하게 또 알레르기 음식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뭐 나라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사람마다 이 다른 경우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그 피부 반응 시험 검사라든지 예. 피를 뽑아서 혈전학성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경구 유발 검사라고 해서 직접 음식을 먹여보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병원에서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해야 되는 소아에 있어서 그 부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식품을 제한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 식품요법 자체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가끔 너무하게 과도하게 한 경우는 성장 장애도 오히려 더 2차적으로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생활도 좀 힘들 사회적 그 활동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나라에 따라서 한 그 2,000개에서 한 2만 개까지 정도 굉장히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토피 피부염을 그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토피 치료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잘 쉽게 낫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아토피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보완 대체 요법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김수희가 아토피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수소문을 봤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 김수희가 첫 번째로 찾은 곳 바로 유치원입니다. 아니 아토피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놓고는 왜 유치원입니까? 네, 이곳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 비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인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해 보이죠? 네, 카메라 보고 또 신기하네요. 요즘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서 그런지 대부분 조금씩은 아토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로마하고 저희가 지금 유기농 먹거리, 숲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통의 유치원 아침 풍경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 유치원에 오자마자 이것을 마시게 된다는데요. 친구들, 지금 뭐 마시고 있는 거예요? 허브차. 맛있어요? 네. 건강해지다고요. 네, 저희 아이들은요 아침마다 등원을 하면 이렇게 허브차를 마시는데 아이들이 매일 마시게 되는 허브는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브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허브
아로마차에는 카페인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며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양한데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맛과 향에 건강까지 지켜준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보약인 셈이죠. 특히나 아토피로 고생했던 아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아, 친구야? 네.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너무 긁어서 원에 결석을 참 많이 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집에서도 아토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성훈이는 처음에 비해 굉장히 호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아로마 요법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모락모락 무언가 나오고 있는 특별한 이것, 바로 아로마 반향기인데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아로마를 피워 실내에 오래 있는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답니다. 허브차를 마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기 초보다는 이제 결석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는 분들, 천연 제품 만드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시중에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 세제나 화장품에는 조금씩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피부, 특히나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독이라고 합니다. 네, 저 김수희 아토피 치료에는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정보를 긴급 입수했거든요. 손수 만든 천연 제품 사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토피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가렵고 또 이제 보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비누들은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에게 특히 건조함을 더 많이 유발을 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바디워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 바디워시는 이렇게 천연으로 만든 천연 계면 활성제로서 아이들의 피부에 보습을 주고 그리고 건조를 막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아토피 미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가렵기 때문에 피부의 진정 그리고 가려움 억제 같은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던 뭐 아토피 바디 오일이라든지 저기 아토피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보습력이라든지 가려움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고 피부가 건조해서 보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더 심해지는 아토피. 아이들이 참기는 더 어려운데요. 몸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긁기도 해서 유아 아토피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제품으로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배워보면 참 좋겠죠? 네. 직접 만들어서 또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직접 향도 맡아보고 바른 촉감도 느끼면서 만들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온갖 이렇게 피부 질환들을 다 앓게 됩니다. 물론 아토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피부 질환이라든지 온갖 병들이 다 오는데 집에서 아로마 자체만으로 발향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면역을 업시킬 수 있는. 그래서 특히 레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많이 향상시켜주는 기능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굳이 아로마가 없다면 집에서 어머님들이 레몬차를 담그셔서 아이들에게 레몬차를 많이 먹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쉿! 1급 비밀! 아토피에 좋은 차 2가지 여러분들에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레몬차. 레몬차에는 비타민C와 부연산이 풍부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데요. 특히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답니다. 두 번째, 캐모마일은 긴장을 완화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니 꾸준히 드시면 좋겠죠. 또 바로 달려간 곳, 몸속 노폐물 배출과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뭐죠? 노래찜질도 아니고 뭘까요? 편백 생톱밥입니다. 온도가 아침 온도는 한 72도에서 한 3도 정도. 네. 체감 온도는 한 40도 정도. 숲속의 비타민C로 불리는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함유량이 높아 건강한 나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건강한 나무의 톱밥에 온몸을 맡기는 찜질. 그런데 사장님, 톱밥엔 웬 열인가요? 100% 편백나무 생톱밥으로 고온성 미생물을 투여하여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즉 생명 에너지의 열로서 몸의 신부에서부터 열을 가하여 피부 표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편백나무 톱밥을 이용한 찜질은 이렇게 온몸을 덮고 약 15분 정도 지속되는데요. 톱밥 속에 있는 미생물이 피부에 닿으며 흡수돼서 피부 질환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열기 있는 사람들이 아토피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약 먹고 피부과 다니고 하다가 최근에 되게 심해져서 집에서는 이제 채식만. 네, 원래 이제 육류 많이 먹었었는데 청국장 같은 거 먹고 발한이라는 땀을 내는 과정을 통해 몸속의 나쁜 독소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꼭 편백나무여야만 하는 건가요? 아토피 증상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자극 증상이 집에 있는 진먼지나 진드기에 의한 피부 자극 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백나무는 그런 어떤 진먼지와 진드기의 기피 효과, 그리고 생육 억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균 효과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해충들로 인한 진먼지와 진드기에 의한 자극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토피는 고통스러운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마음을 편히 가지고 단기적인 치료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온몸 가득 긍정 에너지 채우시고 모두 건강 챙겨주세요. 네. 아토피 대체 요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귀가 솔깃한 그런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숲속의 비타민 C라고 불리는 편백나무, 그리고 아토피 치료는 물론이고 피부에 활기까지 주는 아로마 요법. 요즘 지치는 제 피부에 활기를 줄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아로마 요법과 편백나무 찜질 등 제가 알아본 이 요법들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긍정 에너지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토피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하세요. 네. 또 방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워낙에 또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요. 민간요법이나 또 병원을 가지도 않아야 되는 이 케어요법,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민간요법이나 또 대체요법이 아토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수의 환자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워낙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고 또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환자 자체도 커다란 부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 기존 치료 방법과는 달리 이렇게 완치를 하고 싶은 욕구에 있어서 대체 보완요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대체 요양요법에 대해서 연구 중이고 또 성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 보완요법들이 있나요? 실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있어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대체 보완요법으로는 지금 그 허브요법이라든지 화면에서 보인 것 같이 아로마 세라피라든지 또 식사요법, 풍력 같은 목욕요법이라든지 그리고 영양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아알레르기 학회에서도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리차라든지 세라마이드, 또 길이라든지 오트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벌꿀이라든지 할미꽃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변성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은 네. 그 증상 완화에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 아토피 치료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또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국소 스테로이드는 벌써 50년 전부터 도입된 치료인데요. 네. 그 근만성 습진 질환에 아주 좋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는 염증 유전자를 억제해가지고 피부에 침륜돼 있는 여러 세포들을 감소시켜서 염증이라든지 지금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만약에 장기간으로 오래 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위축된다든지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자반증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고요.
전신적으로 오래 사용한다면은 성장 장애라든지 얼굴이 많이 붓거나 뭐 고혈당증 같은 게 올 수 있는 쿠싱 증후군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그 스테로이드 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한 7단계 정도 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올바르게 치료한다면은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하면 소아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는 아무런 증상 없이 괜찮다가 이 성인이 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이 물론 이제 영아기에 주로 발생을 하지만은 그 발생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연령에 따라서 병의 경과라든지 특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세 미만에 발생하는 영아형 같은 경우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지로 퍼지는 경우가 있고요. 2세에서 12세 때 발생하는 그 소화기 경우에는 그 무릎 뒤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그런 굴곡부에 보통 생기고요. 그리고 12세 이상에 발생하는 성인형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피부 태선화라고 그래서 피부가 부분적으로 증식을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 변화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그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치료를 시행하라고 권유를 드려도 그걸 따르는 분들이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단순한 투약만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뭐 생활 관리라든지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자연 경과에 대한 그 장기 추적 결과를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한 40에서 60%까지는 성장하면서 이제 호전이 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20세 이상이 됐을 때는 한 2% 미만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치료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피부를 관리를 하고 악화 요인을 회피하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난치성이라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울산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자영 교수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원예 치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향기를 맡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땀 뻘뻘 흘린 후에 산을 오른 뒤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 그런 경험,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바로 그게 녹색 식물들이 주는 효과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요즘 초록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은요, 가족, 연인과 함께 이 가까운 화원이라도 나들이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하세미 씨가 건강의 법칙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늘 관심과 애정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건강의 법칙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